예, 2.2 단위 법선 벡터와 접평면. 뭐 이 용어를 지금 모르는 건 아니죠, 그쵸? 이미 뭐 미적에서도 했고 다 했던 얘기들인데, 그, 그러니까 단위 법선 벡터와 또 접평면 이런 것들을 그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공면에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S를 R3의 단순 공면이라고 하고 X를 좌표 조각 사상이라고 하자. 그 S를 나타내는. 그리고 O의 부분 집합 U에 대해서 알파를 정치 곡선이라 하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공면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S라는 공면이 있는 거죠. 3차원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S는 지금 UV 평면상에 적당한 집합 5에서 지금 S로 가는 좌표 조각 사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 적당히 이렇게 5가 있어가지고 XO가 지금 S가 된다고 그럽시다. 물론 X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XUV. 그런데 또 5의 부분 집합 U에 대해서 I에서 U로 가는 정식 곡선. 여기에 적당한 부분 집합 이렇게 있어가지고 U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 I에서 가는 알파 이퀄 알파 t 라는 곡선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가는. 그러면 x에 의해서 u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 알파 t라는 요 곡선도 여기에 어떤 이렇게 어떤 곡선이 될 거예요. 얘를 지금 베타라고 한 거예요. 베타. 그러니까 베타는 지금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베타 t는 x의 u 자리에 그러니까 알파 이퀄 알파 t가 ut vt 이렇게 될 테니까 xut xv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 x와 알파의 그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알파도 정치 곡선이고 뭐 CN급이라고 하면 CN급이든 하여튼 이건 아이고 스톱된 줄 알았네. 정치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 X에 이것도 좌표 조각 사상 물론 CN급 이상 좌표 조각 사상이라는 건 정치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정치 곡선이라는 얘기는 알파 프라임 미분한 것이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베타도 정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베타 t도 이것도 정칙 곡선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다 이거죠. 베타도 합성하면 일단 CM 알파도 CM이고 X도 CM이니까 일단 얘가 CM은 되겠죠. 당연히 CM은 당연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칙이란 얘기는 베타를 미분한 것이 0이 안 된다. 이걸 이제 이거죠. 그쵸? 얘가 0이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쵸? 만약에 베타를 미분한 게 이게 0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0이라면. 근데 베타를 미분한 게 뭐냐면 이게 d 베타 dt잖아요. 그러니까 d dt에 x ut v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 미분으로 생각하면 x 라운드 u
다음에 du dt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v dv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그 알파가 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이게 정칙. 이게 정칙이라는 말은 알파 프라임 즉 u 프라임 v 프라임 이게 0이 아니란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du dt dv dt가 얘하고 얘가 동시에 0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0이라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0이라면 xv가 xu하고 xv가 이게 지금 1차 독립이잖아요. 왜 1차 독립이냐면 xu 외적 xv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한 두 벡터가 0이 아니면 그 1차 독립이죠. 그 두 벡터. 1차 독립이니까 결국 1차 독립이면 1차 독립인 두 벡터가 이렇게 써져서 이게 0이면 뭐가 돼야 되냐면 u'도 0이고 and v'도 0이래야 돼요.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실하고 서로 모순되잖아요, 두 개가. 그쵸? 그게 모순되는 거 어디서 나왔냐면 얘가 0이 된다. 0이 되는 곳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모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프라임 t가 이게 0이 안 된다 이거죠. 어디 모든 점에서 모든 그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트로 가보면 베타도 정칙 곡선이 돼요. 베타도. 지금 요 두 줄 설명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베타를 공면 SU의 CN급 정칙 곡선이라 그러면 베타를 지금 요 상황은 지금 이 S를 그 단순 곡선이라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덮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XO에 의해서 여기 이 XO에 의해서 S가 전체가 한 번에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 의해서 S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1대1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칙 그 공면이라 그러면 이 조각사상 여러 개 단순 공면 여러 개의 합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지만 이 곡선 얘를 다 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로 덮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걔네들을 이렇게 덮을 수도 있다고요. 한 개로는 안 되고.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베타를 전체를 포함하는 좌표조각 사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조각 사상으로 덮을 수는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개로 덮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소적으로 이렇게 덮으면 된다 이거예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시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그냥 가정하고 하나로 덮어서 그냥 곡선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이제 다시 이게 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t라는 접선 벡터 얘는 이 t라는 접선 벡터는 이 곡선 이 베타 t 얘의 접선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벡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죠. 이걸 미분하면 곡선을 미분하면 접선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타를 t로 미분한 게 이게 접선 벡터예요. 물론 단위 접선 벡터는 아니죠. 이게 뭐 곡선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다든지 그래야지 단위 접선 벡터고 그냥 미분했으니까 접선 벡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다시 쓰면 xu u 프라임 플러스 xv v 프라임. 이게 바로 접선 벡터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저평면은 그러면 저평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평면은
이 곡선들, 이 베타티라는 이 곡선이 이제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곡선들의 접선 벡터를 다 모으면 걔네들이 그 평면을 이루죠, 저평면을. 그러니까 XU라는 벡터하고 XV라는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데 X0라는 점을 지나는 요점. X0라는 점을 지나는 그런 평면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요 벡터, 여기 U라고 써놓은 거. 다시 말해서 이 법선 벡터. 법선 벡터가 중요한 거죠. 그 법선 벡터가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요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정칙 곡면이면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정칙 표현이면 얘가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란 거죠.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곡면이 미분이 안 되는 아니면 이렇게 꺾이는 곡면이 이렇게 꺾여 있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게 바로 이 조건입니다. 곡면이니까 부드럽게 돼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곡면이다라는 뜻이에요. 정식 곡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탁 꺾여 있거나 꺾여 있으면 그 꺾인 데서는 미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선 벡터 요거 요 벡터가 구해지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세요. 법선 벡터. 그 다음에 법선은 그러니까 이 법선 벡터하고 평행한 직선이 바로 법선이죠. 법선. 예. 우리 미적에서 이거 다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f x y z g 이퀄 제로라는 곡면 위의 한 점에서의 저평면과 법선을 구하시오. 이런 거는 이미 미적에서 했거든요. 2학기 때. 그거를 지금 매개 변수로 나타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곡면을 fxyz 이퀄 제로라고 표현했을 때의 저평면 법선하고 이 법선 벡터하고 지금 요 표현하고 또 연결을 해봐야겠죠? 네, 그게 지금 여기 참고에 제가 써놨어요. 참고해 보면 곡면 fxyz 이퀄 제로 위의 점에서 단위 법선 벡터는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레디언트가 법선 벡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게 바로 요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 여기 보면 여기 매개 변수로 표현했을 때와 곡면을 fxyz 이퀄 제로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둘 다가 정식 표현이라면 정식 곡면이 될 조건은 뭐냐?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거죠, 얘가. 즉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요 법선 벡터가 요게 0이 아니란 뜻이고 얘는 요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은 요거 델F가 0이 아니다 라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곡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곡면이 정칙 곡면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이게 0이 델F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델F가 0이면 그레디언트가 0인 점에서는 정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곡면을 x 이퀄 x uv 이런 형태로 주고서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곡면이 이렇게 주어지고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면 이유가 대문자. 그때는 델F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단위 법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오케이? 그렇군요.
15분인데 여기서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애매하네. 여기서 일단 잠시 휴식했다가 요 예제 1번은 좀 시간이 기니까 여기서 잠시 휴식. 자, 잠깐만 쉬세요. 하나, 둘, 셋, 휴식.